설명해 주시죠. 네, 대구의 한 사립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. 일단 가해자는 해당 대학의 정교수입니다. 2021년 논문의 심사위원을 맡았고요. 이 피해자는 결혼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었습니다. 이 박사 논문 심사 과정 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이 교수는요, 이 중국인 유학생이 박사 논문을 제출한 상황이었는데 이 유학생에게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냅니다. 이 문자 등으로 인해서 이 교수는 대학교에서 해임당했습니다. 자, 도대체 어떤 문자를 어떻게 보냈길래 해임까지 된 걸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수청을 들라 약간 이런 사극 톤으로 하면 이거 아닙니까? 뭐 사극 톤이긴 하지만 수청이라는 게 뭐 심부름도 있지만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죠. 이 중국인 이거 유학생들한테 본인은 항제다. 그 너희들은 이제 뭐 국녀이기 때문에 나의 수청을 달라. 이런 어떤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. 나 항제가 결정했다. 국녀는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. 이런 문자를 보냈고요. 또 어느 날은 또 예쁜 국녀가 보고 싶구나. 캄캄한 밤에 달빛 아래서 만나면 되겠구나. 나의 키스를 받고 잘 자거라. 라는 또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. 자, 이런 문자를 통해서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아주 성적인 수치심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아저씨가 사극을 너무 많이 보셨어요, 승 의원님. 이건 사극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대학 교수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외국인들이 왔으면 어떻게 보면 외교 사절이라는 생각으로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럼 이 문자를 받은 이 피해 학생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습니까? 제가 만약에 제가 딸을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저희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전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그 유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 제가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. 라고 교수의 어떤 문자를 계속하니까 교수가 그러면 안부 문자라도 이제 좀 나에게 보내라고 해서 안부 문자를 보냈대요. 그래서 그 안부 문자만 계속 보내니까 이 교수가 했는 말 정말 기함할 일인데 너는 나쁜 궁녀다. 왜냐하면 숨어서 나에게 문자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. 어떻게 황제와 학생을 궁녀의 개념으로 이렇게 대칭시키는지 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. 양 변호사님,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네 하고 할 게 아니라 진짜 정신적으로 좀 전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저도 뭔가 좀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지금 그랬을 때 기분이 별로다라고 했잖아요. 그게 이어집니다. 그냥 여기서 기분이 별로다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가 수청을 안 들어서 내가 기분이 별로야. 근데 그래서 이제 최종 심사에서 결정할 거야. 궁녀의 할복 뒤에 두 개는 뺐습니다. 할복? 아니 할복이라는 말이 나와요. 그저 최종 심사라는 게 이 지금 유학생이 논문 심사를 받고 있잖아요. 예. 그럼 저걸 받은 유학생은 내가 대한민국까지 와서 아이 중국에 두고 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교수의 청을 안 들어줬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당하는 거야? 그러면 유학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? 다시 귀국을 하게 되면 네. 진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잖아요. 이게 진짜 너무 막 대한민국이 수치스러워지는 상황이에요. 예. 진짜 말씀 그대로예요. 나라 망신이에요, 지금. 뭐 이게 사실 저도 학위 다닐 때 그때 기억해 보면 저는 교수님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 박사 학위를 받고 있는 저희는 진짜 생사 여탈권을 교수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 학위 하나에 진짜 밤새워서 노력하고 그 한자 한자 글자를 써내려가는 그 모습들이 그 학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자 한자 노력을 들였는 건데 이 교수 아까 할복 땡땡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그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교수가 그 논문 심사하면 저희들이 두 번, 세 번, 본처럼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받았는 것 같은데 그 두 번째, 세 번째 식사비를 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 29만 원 정도의 식사비까지 냈다고 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제자가 학생에게 돈 주는 순간 김영란법 위반, 즉 부정청탁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대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교수에게 만약에 형사처벌이나 아니면 다른 내용을 한다면 이 부분도 조금 한 번 정도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.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꼭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예, 속도 좀 내겠습니다. 결국 최종 심사는 학생이 아닌 교수가 받게 됐어요.
네,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첫 조사 받던 당시에 오히려 중국인 유학생이 자신에게 성추행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라면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한 어허. 그런 주장까지 합니다.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이제 중국 학생 논문 지도는 일절 맞지 않겠다고 마음먹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이 대학 측은요, 이 교수 행위가 성희롱, 인권 침해 그리고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해서 교수직에서 해임 결정했습니다. 이 교수의 박사 논문 심사위원 자격도 박탈했고요. 어우. 이 중국인 유학생은 다행히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하기는 취득했군요. 예, 하지만 이 교수는요 해임됐지만 지난해 대학을 상대로 해서 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이야, 그렇죠. 박 변호사님. 해임, 뭐 파면, 해임 뭐 이런 게 있는데 해임이 가장 강력한 징계 수단 중에 하나긴 합니다. 뭐 정직도 있고 뭐 근신도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해임을 다투기 위해서 재판을 제기를 했고요.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일단은 이 피해자들이 느끼는 이 성적 굴욕감 상당히 컸을 것이다. 징계 사유 중에 이 성희롱 자체는 파면부터 해임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했던 게 뭔가 재량권이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또 그 성탁금지법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합쳐보면 결국은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 원고, 이 교수의 해임 무효소송 이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. 파면이 더 세긴 한데요. 그죠? 파면이 더 세요. 해임이 더 밑에고요. 예. 자,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황당무계한 교수란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는 더 충격적인 소식으로 마무리하면서요. 가족 여러분,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. 여기.